네,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8월 마지막 주죠. 8월 마지막 주 방송 녹화하겠습니다. 화요일. 지수가 딱 21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21선과 121선 딱 만나는 지점에 도달을 했죠. 늘 말씀드리지만 뚫었잖아요, 지금. 21선을. 뚫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뚫은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럼 일단 내일은 음봉이 나와도 음봉이 나올지 양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음봉이고 나발이고 3180 위에서 마감하면은 괜찮아요. 여기 올라탄 다음에 횡보하면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그대로 쭉 올려가지고 3230까지 가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단 내일은 양봉이건 음봉이건 어쨌건 3180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또 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막판에 외국인 수급도 확 들어왔고,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을 했다가 빠지면서 자리를 지켜줄 것으로 예상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3180이 중요해 보이고 오늘 좋은 그림으로 마감을 했다. 코스닥도 이렇게 거의 뭐 V자로 올라왔네요. V자로 올라왔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숨 고르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그럼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숨 고르기가 나오지 않을까. 올린 자리에서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지킬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여기 이 정도에서 여기 딱 걸리죠. 여기 앞에만 보고 찍었는데 걸립니다. 다 걸리는 거는 뭐가 있어요. 예, 그 자리만 좀 지켜주면은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분위기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일단은 오늘 매매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뭐죠? 일지. 오늘 매매가 여기 있는 종목 저는 이제 시간이 나면은 제 종목 아닌 것도 보는데 거의 제 거에서만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를 아침에 잡을까 말까 해서 4% 정도 떠 있더라고요. 4% 정도? 3점. 그럼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아침에 이거를 어제 시간외에서 살까 말까 했거든요. 8,780원인가 8,500 얼마인가? 근데 8,280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못 사고 아침에 너무 이렇게 떠버리길래 살까 말까 고민하다 버렸는데 쭉 이렇게 가더라고요. S트래픽이랑 원익 PN이. 근데 수급이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간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이대로 한 방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신용이 안 됐고 얘는 증백이라서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3등주를 저는 매매를 했거든요. 3등주를 매매한 것도 아예 섹터가 달라요. 그냥 세 번째 종목. 섹터가 일단 다르고 이 친구를 한 거는 사실 물려도 크게 잃을 게 없겠다. 좀 중요한 자리가 개인적으로 3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 걸리는 자리를 한번 뚫고 나서 지킨 다음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35만 원 손절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시작이다라에 저는 일단 일봉으로는 합격점을 준 다음에 진입을 한 건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침에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뜹니다. 근데 거래량 뜨는 때 같이 들어갔습니다. 뭐 돌파로 들어간 거죠. 돌파로 갔다가 눌림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오전에 올라갈 때는 일단은 11시 전에 매매를 끝내야 됩니다. 11시. 11시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봐야 되나? 11시 전에 매매를 끝내야 되고 11시 이후에는 보통 빠져요. 11시가 여기거든요. 11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1시 전에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슈팅이 나올 때는 세 번 정도 슈팅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옵니다. 그게 11시랑 맞물리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판 건데 사실 제가 카운팅을 잘못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고점을 뚫어주는 슈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세 번의 슈팅이 나온 다음에 보통은 빠지고 나서 반등 주고 다시 빠지거나
빠지고 반등 주고 횡보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매매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매수를 걸어놨거든요. 다시 쭉. 근데 이제 자리를 안 주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오전 내내 오르고 11시부터 1시까지는 보통 조정이 나와요. 하락의 조정이든지 횡보의 조정이든지. 그래서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수급 자체가 295억 정도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빠지는 거 없이 그대로 좀 올라가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동안 제가 가지고 오면서 종목 설명드릴 때 보면은 거래량이 오전에 많고 오후에는 보통 없어요. 근데 막판까지 오후에도 이렇게 샀어야 됐던 어떤 이유가 녹십자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여기 최고점에 물렸던 분이라도 하시더라도 일봉 자체로는 여기서 가면은 그래도 뭐 많이 가면 42만 원, 못 가면은 39만 원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전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줄 거고 익절 자리도 충분히 줄 겁니다. 그거를 먹고 나오느냐 아니면 손절을 하느냐 얼마나 끌고 가느냐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다른 거고요. 일단 저는 제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도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올 자리다라고 했는데 나온 다음에 살짝 빠졌어요. 38만 원이 돌파였거든요. 거기 나온 다음에 빠졌다가 결국 진짜 돌파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일봉 자체는 살아있고 돌파도 오후에 나왔다. 추가적으로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거고 뭐 계속 기회가 되면은 이런 패턴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아까 카톡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르고 나서 조정 오르고 나서 오르고 나서 조정 오르는 패턴이 있고 오르고 나서 빠졌다가 반등 딱 주고 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오르고 빠졌다가 오른 다음에 횡보하면서 올라가는 친구. 여러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1시까지 오전에 매매를 한번 끝내시고 그 다음에 11시에서 1시 사이에 눌림을 딱 잡은 다음에 반등으로 나오면은 두 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오늘 뭐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전제 조건은 지수가 좋아야 된다. 지수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친구도 괜찮은 그림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지수 자체가 뭐 이렇게 가다가 쭉 빠지는 상황이다. 그럼 이 친구도 빠졌을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빠졌을 거고. 그래서 항상 지수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수를 제가 저녁마다 이걸 예측 아닌 예측을 하는 이유가 단타를 칠 때 만약에 내일 음봉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내일 단타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험에 의해서 이거 내일은 무조건 지수가 양봉 나온다. 그러면 내일 매매할 때 종목에 대해서 베팅을 좀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수를 참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수가 반등 자리여야지 종목을 매매를 하지. 지수가 하락 자리에서 매매를 잘못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큰 돈을 하진 못했고 2% 정도, 2.6% 정도 먹고 나왔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후에라도 종목이 이제 요런 녹십자 같이 좋은 케이스들이 있으면은 뭐 카톡방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씨 존나 말 많네. 잔소리 하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를 뼈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다 겪었던 거고 그러시지 말라고 하는 건데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스스로 깨지고 박살 나봐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쪼록 이러나 저러나 제 말뜻을 아시는 분들은 좀 실수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열심히 시장에서 치고받고 하시면서 비싼 돈 내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비싼 돈 내고 배운 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수산 퓨얼셀도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기가 좀 무서운 자리죠. 580억 잠깐 오늘 있는 것 같던데. 이씨, 왜 가져왔지? 네, 코오롱 인더. 코오롱 인더도 위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손절이 좀 짧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LS도 위에서 지키고 있죠. 네, 다원시스, 삼성증권, 쭉 빠졌다 올라왔네요.
크래프톤은 뭐 중국 게임 규제 때문에 뭐 말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네요. 시가가 와 괜찮았네 오늘 되게 좋았네. 시가에 그냥 달려들었으면 이렇게 먹습니다. 만약에 달려 드신 분이 있다면은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전날 지금 400 거의 두 개 합쳐서 500억이 들어왔잖아요. 온종일 들어온 게 여기서 500억이 들어왔는데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찍혀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여기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2% 정도 먹고. 저도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배운 게 여기저기서 배운 게 제일 많이 배운 게 미국장이 하락을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런 이유로 아침에 쫄아가지고 매도 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전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우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은 그냥 매수하라고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1%씩 뛰게 합니다. 제가 곁다리로 배운 분은 이런 종목이 갑자기 갭 하락을 하면 여기서 최소 10억에서 몇십억 단위를 태워요. 그리고 바로 1% 먹고 나옵니다.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마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마 사서 바로 여기서 팔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판 이유를 제가 감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걸리는 자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날의 저가가 그 다음 날에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산 사람들은 차티스트, 차트충이죠. 차트충. 그분들은 여기서 다 팔았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끌고 간다든지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 차트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내일은 여기까지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50만 원이 좀 힘든 자리네요. 자, 계룡건설. 건설 오늘도 갔더라고. 계룡이랑 GS.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침부터 4%였어요, 이 친구는. 아침부터. 잠깐만. 아침부터 4%였는데. 여기였나? 아무튼 볼 때 여기였던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좀 올라서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잘못 사면 그대로 쭉쭉쭉 내려 꼬라박으면 한 10% 빠지거든요. 14% 15% 되네. 이렇게 해서 못 샀던 거고 GS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1선과의 이격도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뭐 수백억 들어온 것도 아닌데 13억 들어왔다고 이렇게 사버리면 시총이 물론 3,500억밖에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전 고점을 뚫었으니까 이제 직전의 고점을 지지 라인 삼아 가지고 거기서 매수를 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4만 원부터 4만 원 밑으로. 아무튼 요건 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25% 정도. 조금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다. GS도 마찬가지. 아톤, 아톤도 좀 이렇게 가고 있고요. 포스코 21선 위로 올라타면서 이제 옆으로 좀 횡보를 해줘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와도 큰 반응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좀 바뀌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캠트로닉스 방향 위로 쭉 계속 가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 크게 나쁘지 않고 거래량 터진 다음에 하루 쉬었죠. 50% 정도 터지긴 했는데 거래량이 두산인프라 이 친구 왜 이런지 모르겠네. 못 봤어요. 어제 영상 찍고 나서 끄고 나서 본다는 거를 못 봤습니다. 오늘은 진짜 한번 꼭 볼게요. 브레이크 잡았으면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음봉이 나왔다는 게 조금 걸립니다. 11,450원 깨면은 도망가야 돼요. 이 친구는 안 깨면은 버텨볼 만합니다. 이 친구 보니까 요 며칠 계속 말씀드렸던 지누스 오늘 2.96 올랐거든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쭉 버티다가 음봉을 꽂을 수도 있고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친구는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는 89,000원에서 9만원에 나올 겁니다. 그 자리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권이고 이렇게 해서 털고 나올 거고 이 친구가 시기상으로는 내일 나와야 되는 날이에요. 날짜상으로 28,000원이 내일 가져야 되는 날인데
오늘 살짝 주춤했습니다. 외국인 매도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날짜로는 진짜 내일이 기준일이고 9월 1일이 마지노선이 9월 2일이에요. 그래서 날짜로 따지고 이건 나와야 됩니다. 예, 제 데이터로는 그래요. HLB 오늘 10% 빠지던데 10% 마이너스 9.96 빠졌어요. 근데 거래량은 얼마죠? 이렇게 되면은 25%? 25% 봐. 20%? 20%가 안 되네요. 10 몇 프로 정도. 좀 조심해야 되죠, 이 친구. 여기서 3만 원에 사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치만 21선 위에 있고 크게 이상은 없다. 고점에서 산 사람이 이상이지 차트가 아직 박살이 난 건 아니다. 세계가 음봉이 나온 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갭 하락한 게 좀 별로긴 해요. 근데 만약에 종가를 이렇게 맞췄는데 내일도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도망가는 게 맞아요. 요걸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지켜야 됩니다. 이 자리 못 지키면은 도망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 자, 오늘 녹십자. 녹십자는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5만 원 손절 잡고 보셔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5만 원. 계속적으로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뭐 아까 앞에서 본 이 친구들이랑은 좀 수급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근데 바이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녹십자가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2만 원에서 39만 원까지는 열려 있고 뭐 내일 바로 가면 좋겠지만 바로 안 가고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은 또 밑에서 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서 산다면은 처음 보는 종목인 것처럼 밑에서 사면은 저는 이렇게 땡길 것 같은데 한번 찍어준 자리니까 이렇게 땡길 것 같네요. 37만 원에서 35만 7천 원. 요 구간을 만약에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37만 원 알람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리를 주면 무조건 산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마 오늘 분위기 봐서는 내일 신용 막힐 것 같거든요. 이 친구 막히면 일단 저는 못 사죠. 37만 원. 캠트로스 항상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캠트로닉스랑 캠트로스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같은 섹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섹터네요. 죄송합니다. 예. 항상 둘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관계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수급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내일 바로 양봉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만약에 요 구간에 담을 수 있으면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요 구간이라고 하면은 9,600원 수준이 되겠네요. 막판에 좀 뭐가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기사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러면은 9,700원이 나오고요. 9,700원? 9,700원 보시면 되겠네. 9,600원 말고. 네, 9,700원 정도를 중요한 자리로 종가 기준으로 9,700원을 잠깐 그렇게 해도 부담이 없어 보이는데 종가 기준으로 9,700원을 깨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매수는 9,700원 밑에서부터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패스. 신용이 안 되기도 하고 요거 잘못 따라가서 요런 패턴에 물린 적도 많아가지고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리드코프랑 고려신용정보는 수급주가 아닙니다. 리드코프는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말이 좀 길어지네. 이 친구가 요때 좀 반짝했거든요. 리드코프랑 고려신용정보도 보시면은 요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잖아요. 여기도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요때가 저도 정확하게 모두 비교를 해본 건 아닌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 주택담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신용대출 모든 규제를 하면서 갑자기 어제
이금융권을 홍보하는 공문 같은 걸 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한두 분씩 좀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금융권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가고 파산을 하고 그럴수록 우리 리드코프랑 고려신용정보가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아주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이때가 노무현 정권 때 규제를 했던 시기거든요. 그때도 대출을 묶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같이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건 그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도 좋아요. 저 욕 많이 하거든요, 정권. 근데 돈 버는 건 또 돈 버는 거니까 그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저희도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식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 종목을 사기에는 저도 아직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 다만 윗꼬리가 좀 심해요. 제가 땡겨서 봤었거든요. 윗꼬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를 봤을 때는 줄 때 먹고 나와야 된다. 요런 얘기가 되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만약에 줄 때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도 괜찮겠다. 단타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좀 받쳐야 되는데 수급이 좀 받쳐주질 못해요. 그래서 요 두 종목은 딱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덱스터랑 뉴를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얘네도 뭔가 좀 확 어떤 느낌이 빡 오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안 살 거지만 제가 안 산 종목인데 갈 거 같은 종목이 언젠가 갈 거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렇게 방관을 할 거지만 이런 패턴으로 지금 미디어 컨텐츠 쪽이 다시 또 한번 돈이 들어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시간 되고 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오늘 기관에서 연기금에서 이렇게 좀 돈이 들어왔습니다. 덱스터 이렇게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덱스터랑 뉴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조정 많이 받았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고 거래량 조금 터지면서 기관 외국인 사면서 방향 전환을 했다. 그러면은 전 저점에서 한번 부딪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대충 7, 8% 정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쉬었다가 올라갈지 갔다가 쭉 빠지고 다시 횡보를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런 느낌 한번 봐주시고 쿠코는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좀 많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많고 신고가인데 딱 요 자리 있죠. 우리 상장 최고가 9만 원. 9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만 원을 깨면은 손절. 종가 기준으로. 장중엔 상관없어요. 종가 기준으로 9만 원을 깨면 손절을 잡고 한번 버텨 보시면은 이 친구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보시면은 다 똑같죠? 11시까지. 딱 11시가 여기가 되는데 얘는 11시 이후로도 좀 반응을 했네요. 이렇게 11시까지 쭉 오르고 나서 그다음에 횡보하고 살짝 올라갔다 쭉 빠지고 다시 횡보. 이런 패턴들. 수급이 좀 빵빵하진 않지만 이렇게 오전에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요 자리 빼고 누가 봐도 좀 더럽고 애매한 자리 있죠? 요거 빼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알았어. 자, 걸리는 자리가 91,700원, 91,000원, 9만원이죠. 그러면 요 구간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조금 난 자리 안 줄 것 같다. 그러면 93,500원입니다. 오늘 오른 게 6.49, 6.49인데 3.5% 빠질 수 있거든요. 외국인 또 털고 나가면은 1.5%, 2%는 거의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향에 따라 다른데 좀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91,700원부터 좀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은 93,400원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고 종가 기준 9만원 깨면 손절 굉장히 짧죠. 만약에 여기 중간값에 샀다 그럼 한 1% 손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중간값이 여기다 그러면은 한 2.5% 손절
위로는 막힌 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갈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괜찮아 보인다. 일단 신용도 되고 원티드 랩은 그냥 가져갔습니다. 수급이 조금씩 이어지고 상장하고 바로 팔았죠. 팔고 나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발생한 다음에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 쭉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오늘 종목 중에서는 제일 좀 후달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산 퓨어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급만 이 정도 들어왔다 정도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는 중요한 자리를 뚫은 다음에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여기 맞고 빠진 다음에 맞고 빠지고 하다가 뚫은 다음에 위에서 놀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사실 음봉이건 양봉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25,000원 보시면 돼요. 25,000원 종가 기준으로 깨면 손절, 안 깨면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건데 앞에 저항이 여기 있죠. 3만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아직까지 15% 여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섹터의 두 종목 정도씩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차트적으로 괜찮은 거는 딱 이거다 하는 거는 없네요. 없고 그나마 만약에 고르면 차트적으로는 저는 세경 하이테크를 고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손절선이 제 기준에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괜찮지 않나. 물론 신용이 안 돼서 못 샀어요. 녹십자도 일봉으로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이 남아 있고, 네,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수요일이네요. 내일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9월 첫째 주라고 해야 되죠? 9월 첫날도 매매 잘 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자겠습니다. 내일 봬요. 안녕.